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지난 금요일장의 복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의 급락을 안고 출발을 했었던 금요일이었는데 전약 후강이었어요. 네. 좀 선방을 했던 국내 증시였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다들 뭐 그래도 주말 그래도 그나마 편하게 만약에 뭐 좀 뉴욕 증시 급락 그대로 안고 주말 들어가셨더라면 조금 찝찝했을 텐데 일단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좀 뉴욕 증시 급락을 좀 이제 안고서 개파락을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나서 오전 장만 해도 이렇게 이제 약세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후장 들어가지고 저가 매수가 이제 유입이 돼서 나름 이제 낙폭을 좀 회복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뭐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수급 중에서 이제 선물 쪽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 특히 이제 오후장 들어서 선물 매수 폭을 좀 늘리면서 이제 지수의 낙폭을 많이 좀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바지 중에서는 또 바이오가 선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반바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오르는 시장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반바지 중심으로 여러분들께도 중심을 잡으시면 되고 일단 뭐 강세 테마로 본다면 원전, 게임, 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쪽.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약간 하락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테마 쪽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약세를 보인 쪽은 그러니까 최근에 중소형 2차 전지주 그러니까 오를 땐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뭐 여러분의 기대감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힘이 빠지는 모습 분명히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코로나 테마주가 좀 요즘에 힘을 못 쓰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인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현되더라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선방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고 이제 추가 상승을 이제 도모하는 그런 구간까지 왔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미쳤잖아요. 좀 모자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시장에서 좀 반등의 레벨에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내 포트에 반바지가 안 들어가 있다면 하반기 들어서는 소외가 되는 흐름을 정말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바이오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이오가 좀 주춤하나 싶더니 다시금 금요일에 강하게 튀어 올랐고 유한양행이 사상 최고가를 써 내려갔잖아요. 네. FDA 승인에 대한 그 네. 이슈로 세론으로 작용이 되나 싶더니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고 뭐 오스코텍 같은 종목도 날아갔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다행히 이제 바이오가 뭐 유한양행 이슈 그리고 이오플로우의 뭐 유상증자 네. 이슈를 딛고서 이제 지난 거래일에 힘을 썼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오가 이제 그 전에 이런 이슈로 며칠 조정을 또 받았고 또 이제 지난 거래일에서는 아무래도 뭐 아무리 뭐 우리 시장이 선전했다 그러더라도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올라가기에는 매크로 환경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바이오 쪽이 선전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그 최근에 바이오 변동성의 원인이 됐던 쪽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점검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면 일단 위에는 유한 양행입니다. 일단 뭐 지난 거래일에 장중에 또 16% 정도 급등을 또 했고 요 아래는 오스코텍인데 장중에 한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일단 그 렉나자의 미국 FDA 승인 그때 세론으로 작용해서 사실은 그때 시장에서 이게 뭐야 뭐 여러 반응이 있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했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이 일어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거는 그래요. 유한양행이 지난 거래일에 사상 최고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 FDA 승인에서 그날 아침에 고가를 찍었던 것보다 불과 몇백 원이 더 올랐을 뿐인 거고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어디서 멈췄습니까? 미 FDA 승인의 그 기대감으로 아침에 급등했을 때 그 고점 부근에서 다시 윗꼬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번에 그런 노이즈가 있으면 그걸 뚫고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밑에 오스코텍에는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였잖아요. 전혀 지금 낙폭을 뭐 회복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죠. 네. 장중에 13% 급등한 거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슈로 하락한 부분들을 지금 다 되찾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한양행은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더 올라갔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일에 외국인이 무려 820억을 사줬어요. 그런데 기관은 208억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그 FDA 승인 그날 당시에 기관이 유한양행을 거의 2천억을 팔았다는 걸 보게 되면
지금 기관은 다시금 유한양행에 대해서 강한 베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훨씬 더 좀 너그러운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요 이제 작은 어떤 이슈에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시장 전체를 봐도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바이오 쪽은 외국인 수급 쪽이 아무래도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쪽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다시 올라와서 그 부분은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오스코텍이 힘이 없듯이 위에는 이게 HLB거든요. 네. HLB도 그날 그 유한양행 세론의 그 유탄을 맞았던 종목이잖아요. 급락이 나왔었죠. 예, 전일에 뭐 나름 뭐 반등 시도를 했는데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는 이게 코스닥 제약업종 차트거든요. 자, 전일에 뭐 양봉을 세우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이틀 동안에 그 변동성에 있는 부분들 다 만회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유한양행이 돌려 세웠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제한적으로 살아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코스닥 이 바이오 쪽 특히 이제 신약 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쪽은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코스피 의약품이에요. 추세가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네. 근데 아래는 아까 보여드린 코스닥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도 시총상위 대형 제약주가 포진돼 있는 코스피 쪽하고요. 지금 신약 개발 쪽의 모멘텀으로 최근에 변동성을 겪었던 코스닥 제약 쪽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차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유한양행이 그래도 힘을 내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국면이다. 이런 정도까지 해석을 하시고 전체적으로는 역시 핵 매운맛의 섹터가 코스닥 바이오 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부장님의 시각은 네. 대형 제약 바이오 쪽으로 향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삼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네. 말씀 주셔서 정말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네, 네. 지금 그 흐름을 함께해도 될런지가 궁금하고 네. 사실 급등 나오는 쪽은 코스닥 쪽이긴 했으나 네. 매운맛으로 평가를 주셨잖아요. 여전히 스탠스는 동일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오 쪽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특히 코스닥 쪽이 급격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을 잘하면은 코스닥 바이오 쪽이 먹을 건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코스닥을 주도했던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하여튼 며칠 동안 급락을 했었고 지금 뭐 일부 종목들은 반등을 했지만 다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코스피 의약품은 뭐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려고 해도 이렇다 할 조정이 사실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이 있을 건데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께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바이오는 사실 언제나 고민의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피 대형 제약주 쪽으로 말씀드리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여기 실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PER이 뭐 50, 60 뭐 싸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코스피 대형 제약주 쪽은요. 최근 3년 동안 누적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저렇게 돈을 버는 것이고 저 코스피 대형 제약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한양행이었잖아요. 네. 유한양행이 이번에 잭팟을 터뜨렸는데 대형 제약주들이 신약 개발하더라도 그동안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나 임상한다고 유상증자 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코스닥 제약에 그런 변동성을 걱정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는 항상 바이오 쪽에 무게추는 코스피 중심의 시총상위 대형 제약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떠냐? 신약 개발 기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코스닥의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은 지금 이익을 뚜렷하게 내는 기업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잭팟이 터졌을 때 그런 기대감, 그런 걸로 사실은 이제 수급이 이제 몰려드는 거였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코스닥 시총상위 바이오주에는 또 오스코텍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전히 물론 코스닥 제약주도 제 그냥 느낌상으로 업자의 촉이라고 하죠. 트레이딩하면 먹을 것들이 있어 보이긴 해요. 네. 그러나 그 변동성 때문에라도 저는 사실 여기서 종목 픽을 하지는 않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바이오주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매매에 좀 자신이 이렇게 없거나 그렇게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저는 시총상위 대형 제약주 쪽에 무게를 먼저 더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뭐 코스닥 바이오 쪽에서도 제가 봐도 이거 뭐 변동성을 감안하고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만약에 보인다면 그건 가지고 올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저는 코스피 중심의 대형 제약주 중심, 물론 뭐 조정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덜 오른 거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는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지금 뭐 절대 안 된다라는 네. 관점으로 말씀은 주신 게 아니라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능하나 정말 기민한 대응이 아니라
아니라면 물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매운맛으로 평가를 주셨고 그렇다면 부장님 지금 이슈가 있었던 유한양행, 네. 오스코텍 네. 딱 둘로 나눠서 본다면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둘 중에 꼭 골라야 된다면. 꼭 그죠? 골라야 예.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뭐를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둘 중에 굳이 그래도 유한양이나 오스코 쪽택 중에서 너 무조건 하나를 무조건 사야 되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 유한양행 쪽으로 손을 들어야죠. 왜요? 왜? 돈을 벌잖아요. 실적이 찍히기 예, 그리고 때문에. 실제로 FDA 승인을 누구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유한양행으로 받았잖아요. 물론 오스코텍이 관련이 있어가지고 오스코텍도 나중에 마일스톤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한데 현재 유한양행 쪽이 그래도 코스피 대형 제약주 쪽이 물론 유한양행 아니어도 저는 삼바나 셀트리온 한미약품 훨씬 더 선호한다는 점을 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놓고 봤을 땐 유한양행 손을 들어주시긴 했으나 뭐 강력한 매수를 시사해 주신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 꼭 챙겨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전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전이 어느샌가 우리가 좀 이야기를 안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한 달이 아니었을까.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좀 세론이었을까요? 주가가 굉장히 좀 저조했었고요. 근데 다시 한번 모멘텀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원전주를 그러니까 요 화면 보실게요. 원전주를 저희가 7월 이제 중순에 그 네. 체코 원전 수주 낭보 요거 이 즈음에 이제 제가 다뤄드렸고 이때 제가 이제 지금 신규 조건 안 된다 조정 받을 만치 다 받고 쩔 때까지 쩐 다음에 한번 다시 보자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잭팟 이후에 세론으로 작용을 해서 위에 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조정을 계속 받다가 이제 바닥에서 다시금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 아래는 어쨌건 원전 모멘텀이 한번 불거지면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 우진 엔텍이라는 종목인데 네. 어제 장중에 좀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 반응을 한 배경을 보니까 일단 그때 세로니의 원전주가 굉장히 조용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9월에 다시 이제 체코 방문한다. 그래서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8월 말에 그 슬로바키아 총리의 방안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도 아젠다로 그 신규 원전에 대한 좀 논의가 좀 전망이 된다.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서서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주가 다시금 좀 그런 모멘텀으로 좀 움직일 만한 좀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지금 굉장한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많이 순해졌죠. 많이 순해졌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으로는 원전주가 일단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좀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원전주가 좀 많이 내려오면서 네. 슴슴한 맛, 네. 보통 맛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원전주 지금 담아봐도 된다면 어떠한 종목에 또 눈길을 줘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큰 틀에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뭐 예시로 들어드린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엔텍이 가장 좀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있어 보이고 네. 다만 이제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좀 구분 지어주실 필요가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무래도 대장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보수적인, 좀 안정적인 뭐 이런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접근하시면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어차피 뭐 바닥권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뭐 테마가 이제 닥친다면요, 뭐 다 같이 올라가겠지만 나는 좀 조금 팔딱팔딱거리는 걸 원해 하시는 분들은 좀 우진엔텍이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요거는 이제 일정 매매 기반의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그런 어떤 일정이 좀 세론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매매를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요 주말에 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대응 요령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걸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원천 기술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다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진행하기에 있어서 좀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이제 좀 뉴스가 전해졌어요. 아무래도 원전주에는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뉴스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뉴스가 오늘 만약에 장 초반에 원전주에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을 하겠죠. 그럼 그때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하락할 때 이제 좀 분할매에서 단가를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뭐 대통령의 어떤 체코 방안이라든지 네. 슬로바키아 총리의 뭐 이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세가 분출됐을 때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전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뭐 산업이기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원전주를 바라봤을 때 어떤 특징으로 움직였습니까? 보통 테마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일정 매매 스타일로 해가지고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다들 지금 가격 자체는 부담이 없는 구간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지금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번 달 내내 지금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사서 그렇게 크게 물릴 걱정은 안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진입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불거져 가지고 위로 이제 방향을 잡았을 때 있잖아요. 요랬을 때는 이제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원전주 접근 굉장히 좋다 말씀 주셨는데 종목도 픽해 주셨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보수적으로 좀 조용하게 얌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 주셨고 우진 엔텍은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에 대응을 해보시면서 오히려 좀 탄력적인 수익 면에서는 우진 엔텍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2차 전지 오늘 진짜 크게 우리 가죠.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지난 금요일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좀 연속성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가 지난 금요일에 그래도 장막판에 낙폭을 많이 회복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중소형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변동성이 좀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커요. 이제 슬슬 이제 좀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쪽으로 조금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콕 떼서 이제 그 중소형 2차 전지 쪽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은 요 화면을 보실게요. 자, 뭐 환농화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요 구간 바닥에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농화성이 더 뻗지는 못하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농화성에 대해서는 한 2번 정도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공교롭게도 되게 재밌는 게 요 며칠 저도 이제 뭐 제 객장에서 뭐 방송을 보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농화성 사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한농화성 사라, 저기서도 한농화성 사라, 여기서도 사라 이러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윗골이 달리고 더 못 뻗잖아요. 그러면 이건 역설적으로 뭐겠어요? 살 사람 다 샀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 그럼 고점의 시그널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저는 해야 되나요? 한농화성에 대해서 이미 저는 이건 단기 고점 시그널을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 한농화성에 대해서 더 간다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건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전 자격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한농화성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자해지 한다고. 그죠? 근데 저는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죠. 이를테면 2차 전지가 캐즘의 극단에서 화재 그리고 열처리 관련주로 나노팀이나 이닉스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전고체 쪽으로 좀 테마가 불겠다 해서 말씀드렸고 소기의 성과가 나왔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래 거는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거든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고점 징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금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 섹터가 대표적으로 전고체잖아요. 전고체. 물론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장의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금 이제 무게추는 다시금 이제 대형셀, 양극재, 아니 완성차 이런 쪽으로는 시장의 수급이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경향이 네. 좀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소형 2차 전지주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왜 물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래놓고 이제 한동화성 어디서 사셔갖고 물리셨는데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우리가 딱 그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네. 타이밍에 샀다면 네. 정말 큰 수익 보고 그쵸? 있는 거거든요. 저는 바닥에서 말씀드려서 그렇죠. 올라와서 여러분 이만치 했으면 우리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으니까 중소형 2차 전지주는 지금 변동성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시죠.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잖아요. 근데 ETF가 어쨌건 뭐 전일에 좀 2차 전지 흔들렸다고 하는데 지금 21선 돌파해서 드디어 이제 추세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에요? 이게 얼마 만이냐고. 그죠?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6월 달 요때가 처음이었어요. 21선을 상향 돌파해가지고 추세를 만들려고 했던 거. 물론 이때도 용두삼이 돼가지고 다시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지금 추세선 위를 돌파하니까 새로운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은 갈 거예요. 갈 것 같아요. 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면 안 되고. 갈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났었던 중소형 2차 전지 쪽은 지금은 조금 변동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그 매운맛을 감안하면서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오늘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이제 파월 그 어르신 연준 의장이 연준 네. 의장이라고 해야죠. 예, 공식인 호칭이니까. 하여튼 잭슨홀 미팅에서 일단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또 시장은 또 다시금 또 이제 인하는 이제 확정적이니
이제 그 또 비컨 폭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또 이게 또 변동성의 또 씨앗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원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장 초반은 조금 그래도 좋은 출발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주말 내내 고민해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선전한 것은 또 이걸 선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또 계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무조건 낙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하방 압력은 많이 완화됐다 쪽 이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 네. 반도체 2차 전지 쪽이 조금 반격을 할 것 같고, 지난 거래일에 좋았던 좀 바이오는 좀 상대적으로 약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원전 테마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가의 흐름이 시나리오대로 전개되는지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같아요. 아침에 살짝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좀 일정이 있을 때 좀 올라오지 않나 이런 쪽,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방은 제한적. 네, 그렇다고 상방이 낙관할 수 확실히 없어요. 또 네, 열린 네. 것도 아니한. 네. 그럼 박스권에서 좀 맴돌 수 있는 구간이겠어요. 예, 그럴 것 같고요. 올라가다가도 빅컷이 아니라고 했을 때 또 시장이 실망하면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다리도 좀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돌다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흔들다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흔들다리. 네, 네. 일단은 좀 신중해서 나쁠 것 없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성우 부장 보내드릴게요. 투자의 맛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기대 쪽이 더 클까요?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출발 딜사이트 2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